존 레논의 여자들 마지막 편, 오늘은 메이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이민자 부모의 딸이었던 메이팡은 중국계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나고 자란 완전한 미국인입니다. 1970년 그녀는 앨런 클라인의 매니지먼트 회사 ABK-CO에서 접수 담당으로 일하기 시작하는데, ABK-CO는 비틀즈 해체 이후 존 조지링고 그리고 애플 레코드를 관리했던 회사입니다. 그녀는 처음엔 단순한 직원이었지만 존과 요코의 아방가르드 영화 엄니어 렉스 포레버와 플라이 제작을 도우며 두 사람 곁에서 일하게 되었고, 뉴욕과 영국으로 가며 점점 더 가까운 실무자가 됩니다. 1971년 존과 요코가 런던을 떠나 맨하튼으로 이주하면서 메이팡은 공식적인 개인 비서가 되며 존과 요코의 세계 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 중반, 존이 마인드 게임즈를 작업 중일 때 요코는 메이팡에게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의 남편인 존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코는 두 사람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 존은 결국 다른 여자를 찾게 될 거라고, 차라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란다고, 또한 존이 팡에게 매력을 느낀다고도 말합니다. 처음에 팡은 거절했지만 요코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시작된 존과 팡의 관계는 18개월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존은 훗날 이 시기를 잃어버린 주말이라고 불렀는데, 과연 이 시기가 정말로 존에게 잃어버린 시기였을까요? 사실 존이 이룬 것은 요코와의 관계일 뿐, 이때는 요코로 인해 제약을 받아왔던 많은 관계들을 회복한 시기였습니다. 1974년 3월, 존은 해리 릴슨의 푸시캐츠 앨범 작업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링고스타와 키스문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음악가들 모두가 제 시간에 모이게 하려면 함께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팡은 자신과 존, 해리 릴슨, 링고스타, 키스문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산타모니카 해변가에 주택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비틀즈 해체 이후 3년 동안 만나지 않았고, 언론에서는 서로를 맹렬히 비난하던 존과 폴이 팡의 주선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팡에 따르면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1974년 3월 28일에는 폴과 린다가 존이 푸시캐치를 녹음 중이던 버뱅크 스튜디오에 들리게 되는데, 이날 그들은 해리 릴슨, 스티비 원더, 제시 에드 데이비스, 메이팡, 말 에반스, 바비키스, 그리고 프로듀서 에드 프리먼과 함께 즉흥 잼 세션을 벌입니다. 이 세션은 훗날 A Tutu and a Snow in 74라는 부틀렉으로 남게 됩니다. 1980년 존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 세션은 비틀즈 해체 이후 존과 폴이 함께 연주하고 녹음한 유일한 순간이 됩니다. 팡은 존에게 아들 줄리안을 다시 만날 것도 권하는데, 이로써 존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1973년 크리스마스에는 줄리안에게 깁슨 레스폴 기타와 드럼머신을 선물하고 코드를 가르쳐주며 음악에 대한 관심을 북돋아 주었고, 아버지로서의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가게 됩니다. 훗날 줄리안의 앨범 주드 커버에는 팡이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 사용되었습니다. 1974년 여름, 두 사람은 산타모니카에서 맨하튼으로 돌아오는데, 존은 술을 끊고 월스 앤 브리지스 앨범 작업에 몰두합니다. 앨범의 수록곡인 샴라인 드림에서 존의 이름을 속삭이는 목소리는 메이팡이고, 서프라이즈는 그녀를 향한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랙 야야에서 드럼을 연주한 사람은 아들인 줄리안 레논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앨범 월스 앤 브리지스는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앨범의 수록곡 중 싱글 발매된 Whatever Gets You Through the Night은 존의 생전 유일한 미국 싱글 차트의 1위 곡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시기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존이 무엇인가를 되찾아가는 시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무렵 스펙터 세션 테이프도 다시 존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스펙터 세션 테이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1973년 존은 프로듀서 필 스펙터와 함께 1950에서 60년대 락큰롤 명곡들을 리메이크하는 앨범 작업을 시작했었는데, 녹음 테이프는 필 스펙터가 보관한 채 프로젝트는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테이프를 캐피톨 레코드 측이 확보해서 뉴욕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존은 같은 연주자들과 함께 그 작업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락앤롤 앨범을 완성합니다. 팡은 월스 앤 브리지스로 RIAA 골드 레코드를 받고, 락앤롤에는 마더 슈페리어라는 이름으로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1974년 12월이 되자 두 사람은 집을 구입하는 문제까지 고려하고 있었으며, 존은 욕구의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1975년 2월 존과 팡은 몬타포인트 등대 근처에 있는 스코틀랜드풍 주택을 보고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입 제한을 넣도록 요청한 상태였고, 같은 달 두 사람은 뉴올리언즈에서 비너스 앤 마스를 녹음 중이던 폴과 린다를 방문할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폴과 린다를 방문하기로 했던 바로 전날 요코가 연락을 해옵니다. 요코는 흡연 습관을 고칠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며 존과 만나기를 요청했고, 요코를 만나러 나간 존은 팡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팡이 전화를 걸자 요코는 존이 최면 치료를 받은 뒤 몹시 지쳐있어 연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에야 팡은 치과 예약 자리에서 존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팡의 증언에 의하면 그날 존은 멍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며 세뇌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존은 요코와의 별거가 이제 끝났다고 말했고, 다만 요코가 자신이 팡을 정부로 계속 만나는 것은 허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몇 년 뒤까지도 팡은 조용히 존을 몇 차례 만났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존과 팡의 관계는 끝이 나게 됩니다. 존과 친했던 레리 케인은 존의 생애를 다룬 종합정지를 집필하며 잃어버린 주말 시기를 상세히 다루었는데, 존은 이 시기를 공개적으로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케인과의 인터뷰에서 존은 메이팡과 함께했던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레리, 어쩌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지도 몰라. 나는 이 여자를 사랑했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고, 동시에 술과 이런저런 것들에 빠져 완전히 엉망이었지. 잃어버린 주말은 존에게 정말 잃어버린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존이 잠시 자기 자신을 되찾았던 시간일까요? 분명한 건 메이팡과 만났던 그 18개월이 그의 삶과 음악에 꽤나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